안녕하세요, 요피코 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접점 키보드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무접점 키보드로 제가 가져온 제품은 앱코 해커의 K965PV2인데요. 무접점 키보드의 장점은 크게 손가락 피로도 완화, 저소음, 그리고 타이핑의 즐거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손가락 피로도를 완화하는데 이만큼 탁월한 제품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5장, 많게는 20장 가까이의 논문과 보고서 타이핑을 몇 년간 계속하다 보면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요. 저 역시 박사 과정에 입학하고 몇 년 동안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고생한 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통증의 주요 원인은 타이핑 시 손가락이 키보드 바닥의 끝부분까지 수천 번 눌려져서 발생한 반복된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비스프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펜타그래프 방식과 멤브레인 방식의 키보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접점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접점 키보드는 러버돔 아래에 기판 촉전 센서에 신호를 보내는 스프링이 위치해 있어서 키를 바닥 끝까지 누르지 않아도 타이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타이핑 신호를 인식하는 접점이 존재하지 않아 무접점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이러한 기술로 인해 손가락에 미치는 키의 압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소위 구름타법이라고 불리는 타이핑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무접점 키보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설마 했었는데 정말로 이게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구름타법이구나 하는 것을 무접점 키보드를 사용하고 나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손가락 통증은 2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사실 스프링을 활용하여 구름타법을 가능하게 하는 키보드가 무접점 키보드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식 키보드로 알려져 있는 제품 중에 적축 키보드와 흑축 키보드가 구름타법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기계식 키보드는 타이핑을 할 때 필연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음 문제는 공동 연구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할 때 엄청난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무접점 키보드의 경우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접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부분 저소음 링을 장착하고 있어 심지어 연구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멤브레인 키보드나 펜타그래프 키보드들이 비할 게 못 될 정도로 상당히 조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K965PV2 무접점 키보드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카일 광축 키보드 간의 타그름 차이를 비교해 볼까요? 광축 키보드의 시끄러운 소음에 비해 무접점 키보드인 K965PV2 제품이 소음이 확실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의 경우 키보드가 갖고 있는 키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조용한 타이핑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K965PV2 제품은 55g의 키압을 갖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45g, 35g 등의 키압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많으니 여러분의 선호에 따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접점 키보드의 마지막 장점은 타이핑을 할 때 상당히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멤브레인 키보드보다 기계식 키보드만이 주는 사각사각대는 느낌이 상당히 즐겁다고 느껴왔는데요. 제가 키보드에 관심을 가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다 보니 솔직히 그러한 사각사각대는 느낌을 논문 작업 등과 같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이죠. 무접점 키보드의 타이핑 느낌을 잠깐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의 편안함이나 본인에게 맞는 키감은 사람마다 정말 달라서 멤브레인이나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께 무조건 바꾸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기계식 키보드 타이핑이 주는 느낌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되면 저는 무접점 키보드를 구매하여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 연구자분들이라면 지겹게만 느껴졌던 논문 및 원고 작성을 훨씬 즐겁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무접점 키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더 이상 이전에 사용하시던 저가의 멤브레인 그리고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기계식 키보드와 다르게 여전히 러버돔이 적용되는 것은 무접점 키보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조상으로 엄밀하게 보자면 무접점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보다는 기존의 멤브레인 키보드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러버돔이 오염될 경우에는 러버돔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번거로운 부분이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멤브레인 키보드와 달리 접점 부분이 물리적으로 타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버돔의 교체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큰 단점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키보드의 각 키마다 개별 스위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키캡을 취향에 맞게 교체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점은 기계식 키보드의 장점을 고스란히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접점 키보드는 과거 토프레사의 리얼포스나 PFU의 프로페셔널 모델이 30만원 이상의 고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코 해커나 한성 컴퓨터에서 10만원 초반대의 무접점 키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만원도 키보드에 대한 투자 금액으로서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키보드 사용이 단기가 아닌 장기 지속되는 분들에게는 무접점 키보드가 주는 여러 장점에 비추어 볼 때 구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접점 키보드는 접점이 존재하지 않아 키보드에 주는 물리적 충격이 적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품 수명이 짧은 멤브레인 및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